9988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9988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저희 말에 아니야 젊은이 나는 8899하게 살 거야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8899가 어떤 뜻이에요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말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어르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말대로 이루어져야 했더니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미래입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건배 웃음 운동 중에서 9988-12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 만에 죽어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9988-121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아픈 후 하루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새롭게 100세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988-234라는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세 처녀 혹은 총각과 사랑하며 100세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배 웃음 운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조심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옛날부터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수구여병이라 하여 입 조심하기를 주둥이가 좁은 병같이 하라고 이르는가 하면 341원 341행이라 해서 말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이기에 뱀독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해주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 상대에게 잔인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막말로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친구지간, 사랑하는 사이,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 옛적부터 지켜져야 하는 예절이 있었지만 점차 퇴색하여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존경과 배려,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게을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어찌하여 많은 노인이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손자, 손녀에게 추억의 이야기를 해주든지 좌우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 기여했다는 공헌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함으로써 공헌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헌감이란 자기만족이며 행복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취미가 없다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취미에 몰입하면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즐거운 일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지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완성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것은 90세 때였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데무노 게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리버맨은 사업에서 은퇴하고 장기나 두며 세월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아가씨의 충고를 받아들여 81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01세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미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위대한 학자 아기바는 50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배움을 멈추면 노인이 됩니다. 배우고 있는 한 뇌세포는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뇌는 늙지 않습니다. 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배움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열심히 모이를 찾고 있는 닭처럼 지금부터 배우세요. 그리하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을 잃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건강한 몸은 필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멋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것은 멋이 아니라 추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날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만나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 든든한 건강 자산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움은 젊음이며 건강입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노년은 불행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을 때만 인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건강관리에는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론을 보면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현 상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행복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만은 가득하다, 차오르다라는 뜻이고 족은 그냥 발이라는 뜻인데 어째서 만족이라는 단어에 발족자가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철학적 표현이나 시적 미사여구보다 만족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그는 건강법입니다. 이때 발목까지만 어느 정도 따끈한 물 속에 담가도 곧 온몸이 따뜻해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채워져야 만족하여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물질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재앙입니다. 분수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철학, 생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얼굴 표정을 바꾸면 즐겁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웃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학자들은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굳어간다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밥 먹는 근육과 수다 떠는 근육만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과 다리, 허리 등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얼굴 근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 근육,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미래인데 왜 얼굴 근육을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잘 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얼굴 표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잘 사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며 권력이 있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 부자로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못 사는 것, 가난하게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도 없고 못 사는 것, 가난하지만 잘 사는 것, 권력은 없지만 잘 사는 것.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과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권력도 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생명과 사랑 그리고 웃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잘 노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행복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 웃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한다고 말이죠. 노는 것을 계획하면 인생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노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지금 놀고 지금 웃고 지금 인생을 즐기세요. 그리하면 평생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는 사람 위에 함께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웃음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든 것입니다. 노는 것만큼, 즐기는 것만큼, 재미를 느끼는 만큼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인생은 힘들어도 한평생, 짜증을 내도 한평생,
웃어도 한평생, 시기 질투해도 한평생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면 그냥 일을 즐기며 웃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하는 일을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